여기도 또 안 본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함수의 극한입니다.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첫 단원이. 극한이라는 게 뭔지 배우는 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내용은 고등교과에서는 엄밀한 수식을 통해서 공부하진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약간 애매모시기한 부분들도 좀 등장을 합니다. 대신 그 직관의 배경에는 뭐가 있냐? 직관의 근거는 직관, 뭔가를 갖다 이제 추측하고 예측하는 건데, 그 근거에는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수식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모호해요. 그죠? 우리 배워보신 분들은 알고, 뭐 미리 한번 예습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디에 막 가까워질 때, 이게 얼마나 추상적입니까? 가까워진다는 게. 얼만큼 가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얼만큼 가야 가까워지는 거예요? 커질 때, 아니, 얼만큼 가야 커지는 거야? 애매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수식은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도록 하시고요. 그죠? 가야 배우죠. 자, 그죠? 그래서 대학 가서 배우시면 되고, 나중에 교과서 같은 데 보시면 뭐 읽어볼 거리로 있는 데도 있을 거고, 아무튼 크게 불필요합니다. 그거를 뭐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수식을 통해서 함수의 극한을 조사하는 것을 배울 필요는 없고, 함수의 극한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배울 텐데, 함수의 극한은 다 뭘 가지고 하느냐? 이거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은 함수의 극한은 그래프가 있으면은 쉽다 어렵다? 쉽다. 판단이 쉽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럼 그래프가 없을 때는 함수의 그래프를 니네가 그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가 끼케야 그릴 수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되게 제한적이죠. 1차, 2차,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정도 끝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심지어 우리가 수투에서 다루는 이 함수들은, 다 다항함수만 다뤄요. 다항함수만. 뭐 교과에서 다루는 게 이렇다는 거지, 문제에서 다항함수만 나온다는 건 아니야. 교과에서는 다항함수만 다룬다고. 그러면 정작 우리가 봤을 때는 실제로 다항함수 중에서 그릴 줄 아는 거는 1, 2차밖에 없어요. 그죠? 그럼 이제 그래프 못 그린 애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는 그릴 수 있다고 해도 매번 그려야 되냐? 그래프 그리는 게 뭐 어렵다는 걸 떠나서 좀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그리고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그런 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다항함수만 하냐는 거는 그냥 쉬우니까. 다항함수가 아닌 애들은 나중에 미적분 가면 하시는 거고, 어차피 근데 뭐 다항함수가 아닌 애들도 똑같아요. 머릿속에 이것만 들어있으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은 뭘 보고 하면 된다? 그래프를 보고 하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함수의 극한을 판단하는데 뭐 좀 애매하다,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애매하다, 그럼 그래프를 떠올리시면 되겠다. 자, 함수의 극한에는 이제 수렴이라는 게 있고 발산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수렴이 뭐고 발산이 뭔지를 우리가 이제 배우셔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미리 시험이 끝나신 분들은 시간 허비한 게 아니니까 시간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수렴이 뭐예요? 수렴이요? 그러니까 x의 값의 변화에 따라서 fx 값이 상수의 어떤 상수에 한없이 가까워지거나 이미 상수이다. 맞죠? 자, 함수의 이제 극한에는 수렴하고 발산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수렴, 우리가 뭐 수렴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도 뭐 쓰기는 써요. 그죠? 뭐요? 뭐 소설이 안 하는데 내가 수렴이라는 표현을, 내 성적이 빵점에 수렴한 뭐 이런 얘기. 자, 아무튼 수렴이라는 거는 뭐냐? 첫 번째 다루는 게 이제 x 화살표 a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우리가 뭐 읽을 때는 x 화살표 a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교과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가 a에 어떤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fx를 관찰하는 겁니다. fx. x가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fx, 읽을 때는 fx인데, 이 fx라는 건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함수값, 그래프의 y좌표. 네, 함수값이죠. 함수값. 그래서 그래프에서 그 함수의 이제 y좌표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뭐 크게 뭐 어렵거나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밑에 있는 예시 그래프를 보시면 보다시피 x가 여기 1에 화살표 보세요.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이미 뭐 예습해 오신 분들은 이쪽에서도 가까워지고 저쪽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네. 이게 이제 뭔지 좀 바로 볼 거고. 어쨌든 x가 이렇게 1에 가까워질 때 그 fx의 그래프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원래 이제 좀 처음에 잘 안 되는 친구들한테 손가락으로 하라고 하는데 x가 여기 1에 가까워지면은 그래프는 이 화살표를 납득을 잘 하셔야 되겠죠. 이게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고 함수의 그래프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그래프가 이렇게 온다 이 표현이에요. 빨간색 화살표가. 그러다 보니까 그 fx라는 거는 어디에 가까워지냐? 보니까 요때 값을 딱 따라가 보니까 요 3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래프에서 눈으로 확인한 거고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요거를 갖다가 일종의 이제 표를 통해서 이제 값으로 따져본 거야. x가 1이라는 값에 계속 가깝게 가고 있어요. 저기서부터 0.99, 0.999 땡땡땡에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fx의 함수 값이 2.99, 2.999 계속 오고 있어요. 반대로 이제 오른쪽에서 x의 값이 1보다 큰 데서부터 1.01, 1.001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함수 값이 3.01, 3.001 가까워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지냐? 3에 이렇게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왜? 가지고 오셨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를 봤습니다. 우리가 무난하게 알고 있는 1차 함수 다항함수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1차 함수 말고 좀 괴상하게 생긴 함수를 보자. 만약에 지금 여기 밑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함수를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원 과정이나 유리함수 과정 할 때 정의역 공부하면서 들어본 적은 있어요. 이게 참고로 분자가 인수분해하면 x-1에다가 x 플러스 2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약분되죠. 네. 근데 이제 이 함수가 x 플러스 2랑 똑같지 않다는 건 우리가 배경 이제까지 뭐 쌓아왔던 지식으로 알고 있죠. 왜 다른 거예요? 두 함수가? 정의역. 정의역이 다르니까, 그죠? 1이 빠지니까 그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얘를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당시에 유리함수 가르칠 때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볼 일은 없는데 나는 수특함 본다고 이렇게 뚫려있는 그래프.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수직선에서 뚫리는 것처럼. 그럼 이때 마찬가지로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 이 함수 gx는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조사해보니까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이렇게 해봤어요. 여기서 가까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오고 여기서 가까워지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여기 3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거죠. 그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상황을 놓고 예시에 있는 두 가지 상황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원래 이게 우리가 이 지식이 있으니까 별로 안 궁금하죠. 원래는 이제 아무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놓고 보면은 되게 놀라워해야 되는 게 뭐냐? 지금 두 그래프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점이 뭐야? x는 1에서의 함수값이 있냐? 없냐 차이잖아. 근데 있든 없든 1에서의 지금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함수 f든 g든 걔가 가까워지는 값은 어차피 둘이 다 존재하네요. 어딘가 가까워지긴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위치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막혀있던 뚫려있든 간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구나 라는 걸 우리가 예시 두 가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겠고, 지금 이런 상황처럼 x의 값이 어딘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함수의 값이 어딘가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수렴이라고 한다 이거죠. 수렴. 그래서 굉장히 추상적인 약속이죠. 그죠? 수렴.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어떤 일정한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거를 l에 fx가 l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기호로는 뭐 이제 극한의 영어죠. 리미트죠. 리미트를 갖다가 따서 lim 님, 그죠? 자, 님아, 자, 님하고 요 밑에다가 이렇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기를 씁니다.
마치 그 시그마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그마가 쓰는 자리가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자리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저 니마, 저 님 자리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쓰는 자리가 여기 님하고 요 자리, 그 다음에 요 옆에 자리, 이렇게 두 자리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요 밑에 자리에다가 쓰는 거는 그 x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 그거를 쓰는 거구나. 그리고 옆에 자리에다가 쓰는 거는 내가 지금 어떤 함수를 관찰하는 건지, 어떤 함수에 대한 건지 그 함수를 쓰는 거구나. 자리의 표기법 보시면 되고, 그때 위에처럼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라고 하고 수식으로 그 말을 이렇게 쓴다는 소리구나. 그 수렴한 이제 어딘가 가까워진다는 그 값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우변에다가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요 표기법이 있고요. 뭐 실제로 많이 쓰는 게 또 이것도 많이 씁니다. 문제 풀이할 때나 실제로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 이제 그대로 수학적 비율을 읽으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옆에 거는 x가 a로 갈 때 fx는 라지 l에 가까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표기법은 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수렴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요까지가 이제 기본이고, 오히려 이제 약간 변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x가 a에 지금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x가 이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데 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은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다시 말하면 뭐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의미가 요 안에 들어있는, 내재되어 있는 의미가 x는 뭐가 아니다, a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극한이라는 게 x가 어딘가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표현 안에는 걔는 아니면서 가까워진다는 겁니다. 걔는 아니면서.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실제로 그 값의 함수 값이 없더라도 우리는 얘를 보는 게 아니고 얘에 가까워진 애를 보기 때문에 이 값의 값이 뭔지는 우리는 안 궁금한 거죠. 있든 없든. 그죠? 어차피 있든 없든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극한 중에 지금 우리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을 배웠는데, 수렴에서는 뭐 이렇게 약속이 있고, 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a가 아니다라는 표현을 그래도 상위권 학생들은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간혹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저 부분에 대한 거를 갖다가 인지를 못해서 아예 대부분 이제 중위권이나 그 정도 친구들은 저 부분 크게 강조 안 해요. 그냥 뭐 저 부분에 대해서 크게 강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거를 좀 정확하게 알아두고, 저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 안에는 x는 a가 아니라는 게 들어있는 말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리미트 기호인데 선생님이 뭐 이제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쓰다 보면 이렇게 빨리빨리 쓰다 보면 필기체로 좀 가요. 그래서 이제 대충 쓰면 알아보세요. 그렇죠? 리미트 아니야. 그죠? 리미트. 제가 이렇게 잘 써줄 테니까 최대한. 영상에서 근데 진짜로 이상하게 써가지고 리미트인지 몰랐어요. 리미트를 갖다가 원래 좀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필기체로 그렇게 쓰면. 안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필기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 영어학원이야. 그죠? 빨리 쓰다 보니까 이렇게. 어디였더라? 어느 나라 국기에 있는 글자랑 그래서 뭐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은 리미트인지 아시면 되죠. 그죠? 네. 그럼 니네 똑바로 쓰세요. 또박또박. 알겠어요? 또박또박 쓰세요. 네, 그럼 저희도 흘렸어도 쌤도 이해하시기. 아니요. 이해 못하죠. 또박또박 쓰세요. 자, 그래서 뭐 예시는 배워보시면 되겠고, 자, 특히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상수함수 있죠. 상수함수. 상수함수 우리 뭐 이미 그래프는 알아요. 가로선이 상수함수 그래프인데, 만약에 이런 상수함수에서 x의 값이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냐,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위에서 배웠던 수렴의 지금 교관의 정의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쪽에서 와요. 그래프가 이쪽에서 오거든요. x가 이쪽에서 와요. 그래프가 이쪽에서 이렇게 오거든. 그러면 그때 그 함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극압 아니야. 그러니까 c잖아, 이 상수값. 그죠? 그러니까 위에서 배웠던 함수의 극한의 정의, 지금 아까 수렴한다는 표현하고는 약간 충돌이 좀 되죠.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이미 극압 아니야. 상수 함수에서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합니다.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지금 고등교과에서 배우는 게 애초에 이 수렴한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약간 애매하게 작용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수식으로 하시면 똑같은 내용이고. 어쨌든 유지는 뭐다? 지금처럼 이렇게 상수함수도 뭐다? 수렴한다고 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지금 여러분이 처음 들으시면 원래는 좀 내용이 생소할 수는 있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자, 다음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본 것처럼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표현을 봤는데 근데 실제로 a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를 볼 때 우리가 따졌던 게 얘보다 작은 쪽에서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작은 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애, 큰 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애를 따로 부르는 명칭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 작은 쪽에서부터 가까워질 때를 갖다가 작은 쪽이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좌안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좌극한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이제 우안이야. 이쪽에서부터 가까워지는 걸 우극한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좌극한은 걔보다 작은 데서부터 올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극한은 걔보다 큰 쪽에서부터 올 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표기법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그냥 x 화살표 a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그럼 우극한이니 좌극한이니 이런 거는 만약에 우극한은 얘보다 큰 데서부터 가까워지는 거니까 x 화살표 a 하고 이제 큰 데서부터 왔다는 의미로 뒤에다가 플러스 자를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플러스 자. 옛날엔 이걸 이제 여기 지수처럼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자기가 문제 풀다가 시중 책들은 절대 없고요. 뭐 누가 이제 어서 줬던 프린트를 땅에서 주워가지고 풀다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옛날 문제는 여기 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정말 옛날 문제. 아무튼 이렇게 쓰고 x 화살표. 만약에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이렇게 뒤에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그래서 의미는 위에 거는 x가 a보다 큰 데서 올 때, 밑에 거는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라는 표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우리가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하고 그때 걔네들이 지금 어떤 값에 이렇게 수렴을 한다. 어디 L이라는 데 한없이 가까워진다 하면은 똑같이 표기법을 써요. 달라진 게 뭐예요? 여기 뒤에 A 뒤에 뭐가 기호만 붙었죠. 아까 그냥 A만 있을 때는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읽는 거고 지금은 플러스 자가 붙으면 X가 A보다 큰 데서부터 한없이 가까워질 때 라는 것만 생기면 되죠. 그래서 니네가 아까 그래프에서 봤을 때 어떤 A라는 포인트가 있을 때 그 A라는 포인트에서 얘보다 큰 쪽에서 오면 내가 그래프에다 어떻게 그랬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오지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오지 했거든. 그때 그럼 함수 값이 여기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우극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 그래프가 이렇게 오지 그러면 이제 함수 값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좌극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극한, 좌극한을 가지고 우리 이런 걸 배웠는데 이거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가 어떤 l이라는 데 한없이 가까워지면은 수렴한다라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그 수렴하려면은 결론적으로는 그 a라는 데에서의 큰 데서부터 올 때의 극한하고 작은 데에서부터 올 때의 극한 얘네 둘이 똑같아야 같아야 그래야지 우리는 수렴한다고 한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이제 A인데
어떤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만약에 얘가 x는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 fx가 어디에 한없이 가까워지니? 이런 이제 극한을 물어봅니다. 수렴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거를 배운 대로 확인하기 위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를 조사를 해봤고,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니까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 그래프가 이렇게 와요.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냐? 여기 뚫려 있지만 아무튼 여기에 가까워지겠죠. 여기에 만약에 2가 쓰여져 있으면은 값은 2가 아니지만 2에 가까워지는 거고, 만약에 x가 2보다 큰 데서 올 때는 그래프가 요렇게 오니까 여기에 요 값, 뭐 예를 들어 내가 4라고 써놓으면 4에 가까워지겠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x가 a에 가까워질 때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냐? 어디에 가까워진다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를 때. 그래서 우리는 결국엔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판단을 하냐면은 x가 a라는 데에서 수렴을 하려면은 작은 데서부터 오는 좌극한하고 큰 데서부터 오는 우극한, 걔네들이 같은 값이 돼야지 그때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뭐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함수가 x는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배우는 겁니다. 첫 번째 알아두시는 기본 내용이겠죠. 뭐 색칠해놓은 내용인데 x는 a에서 fx가 함수값,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제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렴하려면은 조건이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같아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래프, 이런 그래프, 여러분 요거 수식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 이제 이제 공부해서 저 정도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그래프 모양을 당연히 여러분 저거 x분의 절대값 x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면 되죠. 그죠? 당연히 그릴 수 있어요. 범위 나눠서. 자, 그래서 그릴 수 있어요. 수식 알아두셔야 돼요. 대표 주자입니다. 와.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명제나 이런 거에서 이제 발레 찾을 때 많이 쓰입니다. 저 수식. 네. 당연히 여러분이 이 정도 응용은 하셔야 되겠죠. 내가 얘를 여러분한테 이거 좀 그래도 많이 나오니까 잘 알아둬 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얘나 쟤나 그리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나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아니요. 그죠? 평행 이동하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이 함수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수렴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렴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렴이라는 거. 됐죠? 자, 그럼 이 수렴이라는 거는 x가 어떤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x가 어떤 실수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계속 커질 때, 또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주고받을 땐 계속 작아질 때라고 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부호는 마이너스이면서 절대값은 굉장히 커지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마이너스 100, 1000, 마이너스 1000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정확한 표현은 저렇게 합니다. 저럴 때도 수렴이라는 게 있느냐를 보니까 마치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직선이 있는데, 수직선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 수직선 x축에서 어떤 임의의 실수 x라는 데에서의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건데, 수렴에 대해서.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실수 x 말고 계속 일로 가, x값이. 그게 우리가 이제 한없이 커지는 거고, 반대로 계속 절로 가. 요게 이제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표기법으로 뭐라 그러냐, x가 계속 커져요. 뭐라 그래요? 이렇게 써서 이제 무한대라고 한다 이거죠. 그럼 저쪽 반대편이죠.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져요. 이런 걸 갖다가 표기법으로는 요 무한대 방금 배웠던 표기법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죠. 무한대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우실 때 처음에 배울 때 뜻이 뭐냐라고 하면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x라는 애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수가 아니라는 거죠. 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초등학생들이 가끔 이제 그 수학 귀신이나 뭐 수학 도둑 이런 책 같은 걸 통해서 이 무한대라는 걸 접하시게 되면 약간 오해를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이렇게 아이들끼리 초등학생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일 큰 수 막 자기가 된다 막 그래서 막 배워 책 읽어와가지고 막줘막경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야 무한대가 훨씬 커 막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죠? 무한대 자체는 수가 아니다. 얘는 수가 아니고 우선은 수가 아니고 이제 그게 커지는 상태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수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뒤에 가서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거를 빼가지고 0이 안 된다. 또는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쓱쓱 싹싹 이렇게 이런 게 안 된다. 라는 거죠. 수가 아니니까. 이상한 개념이 있는 애들은 이제 버리세요. 알았죠? 제발. 자, 그래서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그런 표기법을 배웠고 우리가 이제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그럼 x가 한없이 커질 때에도 마찬가지로 fx가 어떤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고 해요. 똑같이 하고 표기법 똑같아요. 아까 a 자리가 요 무한대 표시로만 바뀐 겁니다. 똑같이 표기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반대로 음수이면서 절대값 한없이 커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어딘가에 수렴하면은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이제 그거를 수렴한다고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있어요. 니네가 아는 게 있어.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런 건데 여러분이 마찬가지로 우리 이 정도 그래프도 부담 없이 그릴 수 있어야 되겠어요. 원래는 엄밀히 말하면 안 배운 그래프긴 하죠. 우리가 배운 거는 대표적으로 유리함수 x분의 1 정도 있잖아요. 이런 거. 이 정도 이제 고1 때 배우는 건데.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얘는 지금 이제 x 제곱입니다. 제곱. 그죠? 우리가 이제 뭐 함수 고1 때부터 배울 때 얘기했다시피 새로운 함수가 나왔을 때 그 그래프 개형이 궁금하면은 대입해 보시면 되는 거죠. 대입해 보시면. 실제로 얘는 특징이 대입해봐도 알겠고 그래프 보셔도 알겠지만은 우선 눈에 띄는 특징은 뭐가 보여요? 그렇죠. Y축 대칭 이런 게 좀 보이셔야 됩니다. 대칭성이 좀 보이죠. 어쨌든 자 여기서 보려는 건 x가 지금 한없이 커져요. 화살표 보시면 커집니다. 그때 fx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계속. 그러면 보니까 점점 0에 가까워지네. 어딘가에 가까워지네. 수렴이네요. 수렴. 반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요. 음의 무한대로 저쪽으로 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가요. 계속 0에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네? 수렴이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상황. 얘도 되죠. 그러니까 얘도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0에 수렴하는 겁니다. 얘도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0에 수렴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되는 이제 함수의 수렴이다. 그래서 수렴 개념입니다. 알죠? 유상인 어디까지 썼지? 저번에 그래프? 함수? 예습? 어디까지 했지? 2단원까지 했나? 자, 함수의 수렴. 함수의 극한. 극한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수렴이라는 게 뭔지 배웠습니다. 수렴이라는 게 있다 그랬는데 수렴이 뭐냐? 지금 방금 배운 게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x가 a가 아니면서 그랬을 때 그때 내가 관찰하는 함수 fx가 어떤 l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리는 그때를 수렴한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렴한다. 그리고 얘를 이제 기호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수학적 기호로 이제 리미트 림이라고 내가 자꾸 읽으면 안 되겠죠. 자, 리미트 x가 a 이렇게 쓰시고 요 옆에다가 fx 쓰시고 여기에다가 l 이렇게 써도 된다. 같은 표기법이다. 라는 거고 요럴 때는 우리가 이제 수렴한다라고 하고 그때 요 수렴하는 요 l이라는 값 함수값이죠. 요 수렴하는 요 l이라는 값 함수값이죠.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 그때 수렴할 때 요런 애를 갖다가 그때 극한 또는 극한 값이라고 부른다 이거죠. 극한 값. 어쨌든 극한 값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다? 후보가 당연히 어딜 봐야 되는 거예요? 극한 값은?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극한 값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서 오는 거다? 함수 값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고2 원래 중3 때 2차 함수 그때 안 했지? 아니 하고 하나 중3 때 2차 함수?
몰라 됐어요. 아무튼 우리도 까먹었으니까. 이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 그거 처음에 배울 때 잘 배우셔야 되는 게 원래 니네가 이미 고2를 지나갔으니까 그렇지만은 함수의 최대 최소 그 최대값 최소값은 당연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다? 함수값 중에 있는 겁니다. 함수값 당연히 너무 당연히 얘기했죠. 모르는 애들 많아요. 모르니까 엄한 데서 찾는 애들이 많다고요 나중에. X 값에서 찾나요? 아예 안 찾아요. 자, 그래서 x가 a로 갈 때 이 수렴이 뭔지를 봤는데 a로 갈 때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만 있느냐? 아니더라. x가 한없이 커질 때 무한대로 갈 때도 있고 x가 음수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요럴 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방금 배웠던 이제 수렴이었어요. 됐죠? 그때 이제 특히나 요 x가 a 어떤 실수 a에서의 수렴을 판단을 하시려면 이때의 수렴을 판단을 하려면 이게 극한값 요 L이라는 데 수렴을 하려면은 조건이 뭐더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더라. 요때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아야 되더라. 그래서 리미트 x가 a보다 큰 데서 올 때 또는 리미트 x가 a보다 작은 데서 올 때 그때 fx를 보는 게 좌극한, 우극한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똑같이 같은 값 L이 돼야 A에서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더라. 기본은 이렇게 썼는데 요즘 결론은 우리가 글로 많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데 함수 fx가 x는 A에서 수렴하려면 조건이 뭡니까?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엄한 거 쓰지 맙시다. 그죠? 이거 뭐 필요한 개념. 알겠죠? 그러니까 내일도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보면 아무튼 배운 개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있어요? 없죠? 다음은 이제 발산입니다. 최근에 예습한 사람들 맞출 것 같으니까 다원이한테 물어보죠. 발산이 뭐예요? 발산이 뭐예요? 이게 본인이 이거는 뭐 테스트가 아니고 예전에 혹시 공부해봤었는데 기억이 나는 게 있나요? 발산이 뭐예요? 본인이 알고 있는 발산. 했었는데 까먹었어요. 그래요? 발산이 뭐예요?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한없이 커지거나 발산이 뭐예요? 수렴하지 않는 거. 그죠? 발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제일 좋은 대답은 수렴이 아닌 게 발산이에요. 발산은 뭐다? 수렴이 아닌 거 방금 배웠던. 그러면은 따로 공부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방금 했던 수렴. 그러니까 수렴을 똑바로 알면 발산은 당연히 아는 거죠. 수렴이 아닌 게 다 발산이야. 수렴이 아닌 게. 수렴이 아닌 게 뭔데? 어딘가에 가까워지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그럼 어딘가에 가까워지지 않는 상황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이미 하나 봤죠 이미. 뭐 있어요 이미. 방금 이미 본 게 뭐 있어 앞에 있어. 뭔 개미 또 방금 전에 썼잖아요. 무한대? 이미 발산하는 거 이미 뭐 있어요?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다를 때 있었잖아 아까. 아까 그거 수렴 아니라고 한다며. 얘랑 얘가 같아야지만 수렴이라며. 그럼 이게 안 같으면 그게 뭔데? 그게 발산인 거죠. 수렴이 아니니까. 그죠? 그럼 이런 게 발산이구나. 그럼 이런 애만 있냐? 아니라고.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다를 때만 있냐? 그게 아니고 어딘가에 가까워지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이런 그래프처럼 이 상황에서 x가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요? 함수값이 계속 위로 올라가요. 계속 커지네? 어디 가까워져? 아니네. 이런 게 이제 발산. 반대로 밑으로 이렇게 돼 있어도 이런 것도 이제 발산이라고 한다. 라는 거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발산은 그게 다인데 그 와중에 위의 그래프처럼 발산은 발산인데 어딘가 가까워지진 않는데 그 fx가 계속 커져. 밑에 것처럼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계속 커져. 요럴 때를 갖다가 특히나 발산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대표적으로 이름이 있게 뭐라고 불러주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발산은 발산이야. 발산이라면 끝이야. 근데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이라고 부르고 밑에 거는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이라고 부른다. 발산 중에서. 그럼 아까 같이 좌극한 우극한 다른 발산은 뭐라 그러냐? 양발산? 응? 발산. 그냥 발산이 뭐야? 그냥 발산.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시면은 이게 또 나오거든요. 극한이. 5개념이나 괜히 이상한 생각을 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발산. 발산이 뭐냐? 누가 물어보면 제일 좋은 대답은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이다. 이게 다예요. 수렴하지 않는 게. 근데 그 와중에 대표 주자 두 가지가 있더라.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 음의 무한대로의 발산 이런 게 있더라 라는 정도. 전혀 중요하지도 않고 전혀 어렵지도 않아요. 대신 이상한 자기 스스로의 잘못된 5개념만 자리매김하지 않으시면 돼요. 여기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이제 이상하게 돼요. 자, 우리 여기는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 아까 잠깐 봤던 그럼 x분의 1 같은 거 있어요. 그래프 이거 아닙니까? x분의 1. 그러면 얘는 지금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수렴이냐 발산이냐 이런 걸 조사를 해보래. 그러면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수렴 발산 조사니까 뭘 따져봐야 되겠어? 좌우를 따져봐야 되겠죠. 자, 좌극한 작은 데서 오니까 그래프가 1로 가네. 우극한 큰 데서 오니까 그래프가 1로 가네. 그럼 얘는 수렴이야 발산이야? 발산. 발산이죠. 그냥 발산. 그죠? 발산. 그 와중에 발산은 발산인데 우극한만 물어보면 우극한은 무슨 발산이야? 양의 무한대로. 좌극한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할 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표기법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어디에 수렴한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한다는 것처럼 이 표기법을 씁니다. 동일하게. 알겠습니까? 수학적 기호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 나머지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스러워. 이거 이제 중2권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한테는 이런 거는 이제 그리라 그러면 또 어려워하시는데 우리는 이런 거를 당연히 만약에 내가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해석을 해야 되면 생각은 이거부터 출발하셔야 되겠죠. 이거부터 절대값 x분의 1부터. 그럼 절대값 x분의 1은 다시 x분의 1을 갖다가 절대값 처리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은 x분의 1이 있고 이걸 절대값 처리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0이었는데 얘는 이게 됐으니까 x축으로 2만큼 평행이 이동한 거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발산에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썼던 데다가 얹어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게 안 가까워질 때는 우리 다 뭐라 그런다? 발산이라고 한다. 그 발산 중에는 양의 무한대로의 발산과 대표적으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 있다. 안 중요해요. 그거 나누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수렴하고 발산 중에 당연히 누가 중요한 거예요? 당연히 수렴이 중요한 거죠. 언제 수렴하냐가 우리는 궁금하고 그거를 판단하는 거지.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의 극한이다. 자, 옆에 이제 개념 콕콕이 있어요. 오랜만에 봤죠? 우리 이상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자, 여기는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하려는 건데 x의 제곱 더하기 1 이런 거 그래프 이용해서 해봐라. 이 아볼이잖아? 여기 있는 분들이 설마 그래프 그리란다고 십자가 그리고 그러고 있진 않겠죠?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 얘 축방이 지금 0이잖아요. 그럼 1은 여기쯤이네?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때의 극한 값을 구하려는 거예요. 수렴하는 값을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보면 되겠어요? 여기가 궁금해지네. 그죠? 이 작업을 좀 거쳐보시면 자연스럽게 함수값과 극한값이 좀 비교가 돼야 됩니다. 지금 내가 궁금하다는 이 자리 값은 분명히 함수값이죠. 자, 얘요. 요 그래프에서 x가 1로 갈 때 이 극한값 조사하는 건데 약분 싹싹 때리면 x 더하기 1만 남죠. 그래프 그려주시면 뚫려가지고 여기가 지금 1인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극한값 따지래. 그럼 좌극한 우극한 싹싹 보니까 얘가 어디에 가까워져? 이 뚫린 데에 요 값에 가까워져. 뚫린 데의 값. 당연히 말이 좀 약간 모순이긴 하지만 뚫린 데가 얼마인지 이게 궁금하다고. 그럼 뚫린 데가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나는 얘가 마치 채워져 있을 때처럼 생각해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2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원래 이 부분을 갖다가 학생들이 간혹 많이 물어보는 게 선생님 여기에 1 넣으면 안 되는데 왜 자꾸 1을 넣어요? 이거거든.
이 식은 x가 1이 아닐 때인데 1을 넣으면 안 되는데 왜 1을 넣어서 그거를 극한값으로 따지냐 이런 거를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 극한값이니까 낼 수 있는 거죠. 극한값이니까 함수값이면 넣으면 안 되는 거고 바른 자세라도 삽시다. 화나게 하지 마. 자 2번은 니들이 하세요. 네. 하라고 지금 당장. 얘 김씨가 뭔 얘기한 겁니까? 얘가 지금 극한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극한값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얘 얼마나 집중력이 얕습니까 지금? 지금 얘 얘기가 뭐예요? 얘 지금 얘 뭐예요? 얘 참고로 얘 무한대로 가거든요? 무한대로?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근데 지금 어디 갔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야. 근데 김한이 얘기가 뭐야 지금? 얘가 선생님 발산하는데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요? 이 소리야. 극한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값을 구해라. 그러면 얘는 발산이니까 발산이라고 쓰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제를 안 읽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보겠습니다. 예제. 뭐 우리는 이거를 좀 잘하실 텐데 잘 안 되면 손가락으로 하세요. 손가락으로. 자, 칠판 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극한입니다. 좌극한이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 작은 데서 올 때의 극한이에요. 네. 자, 오늘 뭐 이렇게 하라고요. 원래 잘 안 되는 애들한테는 마이너스 자 손가락으로 작은데 그래프 함수값 이렇게 뭐라 그래요? 얼마예요 그러면? 0이에요. 그럼 얘는 그냥 0에서의 극한값 아니야? 우리가 손이 두 개 있잖아 마치? 그죠? 자 0에서 작은데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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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얼마예요? 영. 이 작업이 여러분이 왜 필요하냐면 뭐 예습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 여러분이 지금 이 작업에서 단순히 얘가 쓱쓱쓱 이게 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0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게 중요하거든. 그걸 따질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단순히 웃어 넘길 건 아닌 게 할 줄은 아셔야 돼. 3번은 1에서의 우극한 1 오른쪽 그래프 함수값이죠. 얼마예요? 0입니다. 언제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이거를 실수도 잘 안 하긴 해요. 대부분 이거는 솔직히 그러니까 잘 안 틀리긴 해요. 뭐 한다고요? 이제 다 0이기는 건데 귀찮았나 싶었어요. 뭐야 이거? 밑에 뭐야 이거? 뭐가 가려져 있었어? 그래서 약간 이게 뒤죽박죽이긴 합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이가 1번 1-2번이 1-3번이 합성함수의 극한인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갔다가 빠꾸해서 오겠습니다. 빠꾸해서 알겠죠? 와 이번 예쁘다. 네. 극한이랑 극한값이랑 수렴할 때의 그 값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여기 개념 복구에서 네. 극한을 조사하는 그 극한값을 거기에서의 극한을 조사라는 극한은 이 극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극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 국어 시험이니까 그 소리가 아니고 똑같이 극한이라고 쓰여져 있어도 이게 극한 값에서 갑자를 갖다가 생략한 극한을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은 수렴 발산을 싸잡아서 그냥 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는 거는 문제의 문맥상을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극한을 조사하세요 이 얘기는 거기서 말하는 극한은 수렴 발산을 조사하세요 이 얘기인 거고 극한 값을 구하세요 또는 야 얘 극한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극한 값을 물어보는 거겠죠. 뭐 이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궁금증? 네. 아니 훌륭해서 자세가 훌륭해. 2번 보겠습니다.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이 존재할 때 극한 값이 존재할 때 조건이 뭐라고요?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같다예요. 그러면은 좌극한은 뭐예요? 좌극한은
x가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 fx가 어디로 가니? 우극하는 x가 1보다 큰 데서 올 때 fx는 어디로 가니? 이 얘기예요. 그래서 x가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두 함수를 보니까 지금 함수 fx가 1이라는 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좌우의 함수식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1보다 작을 때를 보려면 어디를 보셔야 돼요? 밑에 걸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럼 저 밑에 거를 보셔야 되니까 쟤는 그래프가 아마 1보다 작은 데는 4x 더하기 3 아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직선. 그러면은 그때 극한은 어디를 찾으면 돼? 요 뚫린 데, 여기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뚫린 데가 얼마인지 궁금하니까 잠깐 막았다 생각하고 대입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얼마가 돼요? 7이 돼요. 그래서 아, 얘는 7에 가까워지는구나. 그럼 반대로 1보다 큰 데서 올 때는 얘인데 2차 함수야. 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죠? 그냥 어떻게 있을 텐데 어쨌든 1이라는 데가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에서의 1보다 큰 데서 올 때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는 뭐 1이 여기라고 치면은 1보다 큰 데서 올 때 어디에 가까워지냐? 요 값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도 요 값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그냥 저기다가 1을 대입하겠네? 그래서 얼마야? a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고 얘네들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은 뭐 이런 거 문제 안 될 거고. 자, 얘를 요렇게 써서 푸시는 건데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잘 안 쓰고요. 이렇게 써서 풀거나 아니면은 이제 리미트라는 기호를 이용해 쓰실 거면은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데서 올 때의 fx는 리미트 x가 1보다 큰 데서 올 때의 fx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쓰시고 얘 조사하고 얘 조사해서 풀면 되는 거야. 같은 풀인 거야. 표기만 좀 다르게 한 거고 교과 내에서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뒤에서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좀 더 이제 복잡해질 때는 이런 기호가 너무 많아지면은 풀이가 좀 공간도 뭐 협소하고 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요 표기 좌극한하고 우극한이라는 요런 표기를 갖다 조금 더 간소화해서 요렇게도 쓰기도 한다. 문제풀이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f1이라고 쓰면은 뭐라고 읽으면 돼요? x는 1에서의 함수값 그죠? 요거를 갖다 f 여기다 이제 1풀이라고 쓰시면은 1에서의 우극한값 f1 마라고 쓰면 이게 1에서의 좌극한값.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줄 일도 별로 없겠지만 요런 거 풀이를 쓸 때 여기 쓴 두 가지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교과내 풀이법이 되겠고 요 풀이식을 갖다 좀 간소화해서 1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이 같아야 돼. f1 마랑 f1 풀이 같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f1 마가 7 f1 풀이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한다고. 표기법 알겠습니까? 쉽죠? 그래도 예습을 좀 했으니까 좀 그래도 문제는 몇 개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뭐 도입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이다음부터 원래 빛의 속도로 나가도 됩니다. 안 돼. 자, 다음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고요. 뭐 어떤 성질에 대한 거냐면은 함수에서 그 함수들의 상수배 합,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우리가 전문용어로 사칙 연산이라고 하죠. 이 상수배 사칙 연산에서 저 함수의 극한 리미트라는 게 어떤 성질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예를 들어 여기 지금 fx가 x의 제곱이라는 게 있는데 x가 1로 갈 때 fx의 극한 값을 조사하니까 1이야. 그러면 납득이 되거든? 그죠? gx가 2x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1로 갈 때 극한값 조사하니까 2야.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더해보기도 하고 빼보기도 하고 곱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짓을 했다 이거야. 그랬더니 극한값이 어떻게 됐느냐.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보면은 더한 놈의 극한값을 조사하기 위해서 함수를 더해놓고 극한값을 조사했더니 3이 나왔어. 근데 이거는 마치 아까 각각의 극한값 1하고 2를 더한 거랑 똑같거든. 그죠? 그러니까 마치 리미트를 갖다가 얘네들을 갖다가 극한 조사를 했는데 요렇게 들어가서 부분적으로 극한 조사를 해서 연산을 해도 됐잖아. 대표적으로 지금 덧셈
됐단 말이야. 아, 이런 식으로 가능한 연산들이 뭐가 있느냐 해서 해보니까 나온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수배, 순서를 이렇게 바꿔놨어.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5가지 있더라. 요럴 때는 뭐다? 요럴 때는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저 리미트라는 거를 갖다가 부분적으로 처리를 해서 연산을 해도 되더라. 뭔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예시 뭐 있는 게 리미트 이제 이 정도 써주니까 한 1시간 제대로 썼으니까 됐죠. 리미트 x가 이제 a로 갈 때 fx, gx라는 a 극한을 조사하래요. 얘를 갖다가 리미트를 부분적으로 먼저 때린다고요. 아, 리미트 fx를 하시고 리미트 gx를 하신 다음에 얘네를 곱해도 되더라. 근데 언제 되더라? 그게 중요하죠. 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되더라? 수령할 때. 요 말인데 요렇게 지금 이 표현인데 이거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보다 그냥 한글로 이거는 지워버리시고 한글로. 수령할 때. 이거는 수렴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죠. 수렴할 때. 그러니까 수렴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는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수렴할 때만 할 수 있다는 거고 연산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서 이제 이게 여러분 내신 대비할 때 약간 껄끄러워질 수 있는 게 이제 이게 명제의 참고지 진위 판단 문제가 있죠. 그 진위 판단 문제로 가면은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는데 참고지 판단, 참고지 판단인데 우리가 참은 증명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거짓. 그럼 거짓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발레를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니네한테 예전에 발레 가르칠 때부터 발레를 잘 찾아야 되는데 발레를 잘 찾으려면 발레를 찾을 줄 알아야 돼. 수화에서 배웠던. 발레는 어떻게 찾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죠. 그쵸? 이거 강의에서 했던 거 아니야? 네. 대답을 이렇게 잘하야 되니 그렇죠? 아니 이거 그 주입식 발레는 조용히 해봐. 네. 자, 발레는 어떻게 찾냐?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가정을 만족하고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근데 그럼 애들이 못 찾는 게 물론 그거를 몰라서 못 찾는 애도 있지만은 발레 많이 찾아버릇 하셔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발레는 예시 아니에요. 예시. 절대적인 게 아니죠. 예시니까 자기가 찾는 건데 대신 적어도 그냥 팁, 요령이죠. 발레가 주로 어디서 많이 생기더라 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직은 안 배웠지만 뒤에서 배운 용어지만 불연속 함수에서 아까 같이 봤던 애들한테 주로 발레 얘기하면서 이거 여기서 많이 생긴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이용해서 발레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무조건 이거다 그게 아니야. 알겠어요? 그래서 발레 찾는 게 이제 좀 관건이 될 겁니다. 나중에 이제 종종 물어볼 텐데 발레 뭐야? 시간 주고 물어볼 텐데 누구는 찾아, 누구는 못 찾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거야. 머리 좋고 나쁘고의 문제는 아니야. 많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고. 연산이에요. 됐죠? 요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 그러는데 나는 이제 그냥 성질이라고 하면 좀 성질나니까 자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할 거야. 그냥 알겠죠? 그래요? 애들한테 문제 풀 때 기본 베이직 기본 성질이라고도 해 실제로. 됐죠? 잘 거요. 합성함수의 극한은 뭐 여기 책에 나온 것보다는 그냥 내가 다시 가르칠 테니까 그냥 시킨 대로 잘 하시고요. 이따 예시 보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극한값 계산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계산한다는 건 극한값을 구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아마 요게 이제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단에서 나오는 첫 번째 연산인데 뭐 여기 다 잘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함수의 극한값 몇 개 계산해봤어요? 앞에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잘 주로 갖다 넣었어요 그냥. 그죠? 해보니까 아까 몇 개 해봤더니 극한값 구하랬거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의 제곱 더하기 2x 이거 극한값 구하래. 어떻게? 1 넣었어. 그죠? 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3 극한값 구하래. 그래프 매번 그려야 되냐? 아니요. 그러니까 넣었어. 얼마야? 2분의 3일 거야. 왜냐면 실제로 그래프를 해서 해보니까 그래프를 얘를 그려보면 정근선이 여기 지금 마이너스 1, 0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고 x가 1일 때가 여기니까 여기에서의 극한값은 요 값이 궁금한 거거든. 그잖아?
그래서 이렇게 넣어봤단 말이야. 그래서 넣어보니까 됐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프 없이. 근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리미트 x가 뭐 1로 가는데 x 빼기 1분의 2다. 이러면은 여기다 x에다 1을 넣어버리시면 분모가 뭐가 돼요? 0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제 어려서부터 배웠던 게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거 없다. 그죠? 죽었다 깨도 없다. 정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면 대입해서 구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극한값을 정할 수가 없다. 이대로. 그죠?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극한 조사는 끝나긴 해요. 이 자체로. 이거 얘가 상수다 보니까. 얘 극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발산하겠죠. 발산하는 걸로 끝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아니고 정말 단순하게는 2x-2 x-1, x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미 아까 예시를 보긴 했지만 약분이 보이긴 하지만 약분이 안 보인다고 치면은 얘를 아까 배운 대로 극한값 계산하기 위해서 대입을 해봤어. 그때 이제 분모도 0되고 분자도 0되거든요. 애초에 이제 정의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을 대입을 해가지고 정의를 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요런 애들을 갖다 우리가 이제 극한값 형태에서 부정형, 정할 수가 없는 형태다 해가지고 부정형의 극한이라 그래서 몇 가지 형태를 대표주자를 배우죠. 그리고 걔네들의 처리법을 배우고 그네들의 처리를 좀 우리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되죠. 여러분은 이거는 처리가 문제는 안 될 겁니다. 이건 대부분 다 잘해요. 그래서 극한값의 계산. 일반적으로 극한값의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대입하면 된다. 대입하면 된다는 거는 다시 말하면 뭘 구하면 된다는 거야? 함수값을 구해도 된다 이거거든. 근데 우리가 이미 또 예습 좀 해보신 분들은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대입을 해서 함수값을 구해도 됐던 이유는 다 뭐였기 때문이야? 그렇죠.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이거는 연속함수였기 때문인 거야. 뒤에서 배우는 이거 뒷내용. 연속함수 아직 안 배운 거 우선은 예습하신 분들이야. 뒷내용 연속함수였기 때문인 거고. 그럼 이런 애들이 아닌 애들, 그런 애들이 우리가 이제 부정형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 부정형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여기서 배우는 거고요. 부정형의 대표 주자 수투에서 부정형의 대표 주자는 우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습니다. 대표주자, 편의 대표주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런 꼴이 있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빵분의 빵이요? 수보루빵이요? 자 0분의 0꼴이 있겠고요. 대표주자 이렇게 뭐 가장 대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고 그 밖에 또 이제 얘네 다음으로 잘 나온 애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정도. 그 다음에 나온 애들은 나머지 정말 기타 등등 잡다구리구리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 모순이요? 이걸 뭐 굳이 써? 됐어. 시험 원래 하나요? 이따가 다시 이쁘게 써줄 거야. 이쁘게 다시 써줄 거라고 임마. 자, 그래서 이런 애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 0분의 0꼴이 먼저 나오긴 하네요. 뭐 이건 순서는 뭐 크게 의미는 없겠는데 우선은 0분의 0꼴. 그래서 0분의 0꼴 저기서 말하는 0. 선생님 아까 전에 수학에서는 분모에 0 쓰는 거 없다 그랬는데 저기도 0 쓰면 되냐? 안 되죠. 그죠? 저거 0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0이 아니죠. 그래서 저기서 말하는 0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제로의 0이 아니고 아까 예시 든 것처럼 여기 뭐 예시 보시다시피 얘는 지금 얘가 x가 2로 갈 때 분모 어디로 가요? 참고로 분모만 보면 x-2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0이 되냐? x-2가 실제로? 안 되죠. 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얘가 0 되려면 x가 2일 때만 0 되는 건데 2가 아니면서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x가 2로 갈 때 얘가 0에 가까워지지 라고 하는 이 0은 제로가 0이 아니죠. 제로 0이 아니죠. 그죠? 엄밀하게 여러분이 이런 게 그 무한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쓰는 용어로 이제 무한소 이런 용어가 있긴 합니다. 참고 됐고. 그래서 그렇다. 중요한 거는 0분의 0꼴 같은 거 지금처럼 이렇게 나온 건데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갈 때를 0분의 0꼴이라고 한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애죠. 뭐 미분까지 예습 좀 땡겨보신 분들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아실 거고 0분의 0꼴의 극한 처리의 핵심은 뭐다? 핵심은 아무튼 중요한 거 핵심은 뭐다? 약분이죠. 약분.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고 나서 필기도 해주는데 꼭 다들 딴소리들을 많이 해요. 약분이 핵심인데 자꾸 약분이 핵심인 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고 그럼 약분을 하려면은 어떻게 하냐? 약분을 하려면 하는 가장 대표적인 조작질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야?
인수분해고 인수분해 당연히 인수분해 되면 하라 이거죠. 그죠? 무조건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또는 뭐예요? 우리가 유리화예요. 많이 하는 조작이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0분의 0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대부분 나중에 제일 많이 하는 소리들이 인수분해. 무슨 씨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 그죠? 약분을 한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1 때 고차가 여기 다시 나와. 고차 인수분해가. 여러분은 뭐 그건 잘 하시겠지 설마. 그거 못하면 혓바닥 깨물어야죠. 아하하. 됐어요. 자 이런 거 보세요. 이거 인수분해 할 거야? 안 된단 말이야. 인수분해 뭐 할 거야? 그죠? 그럼 인수분해 안 할 건데 그럼 뭐 해야 돼? 보니까 얘가 지금 분모 어디로 가? 0으로 가.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0분의 0꼴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면 뭐 해야 돼? 약분을 하려는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문제 푸는 자세지. 그러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유리화를 해보면 되더라. 0분의 0꼴이 훨씬 중요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보다. 처음 배울 때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오히려 좀 배우는 내용이 많으니까 얘가 좀 더 막 어렵고 막 그런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0분의 0꼴이 더 어렵습니다. 0분의 0꼴이 더 중요해요. 다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무한대가 숫자가 아니라 그랬어. 저렇게 분수를 쓸 수가 없잖아 애초에. 쟤는 뭐야? 그러니까 분모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꼴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지만 이제 매번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이야기는 할 거고. 저럴 때 어떻게 하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핵심적인 처리 방법은 분모의 지금 여기는 최고차항, 여기서 최고차항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우리가 다루는 함수가 다항이기 때문에 쓴 겁니다. 다항함수만 찾수가 있어요. 다항함수만. 다항함수가 아닌 데는 찾수가 없죠. 애초에. 그래서 다항함수라는 한 이제 가정하에 분모, 항상 분모 기준인 거야. 왜? 우리가 분모에 영위하면 안 되는 거죠. 분자에는 영위해도 되죠. 그렇듯이 항상 분모가 문제인 거거든. 그러니까 분모 기준으로 분모의 최고차항에 최고차항으로 갖다가 분모 분자를 나눈다?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기보다는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 그러면은 분모의 무한대로 가는 애로 갖다가 분모 분자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다항함수에 한해서는 분모의 무한대로 가는 애, 그놈이 누구냐? 최고차이거든. 다 듣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니마 집중하세요. 알겠어요. x가 무한대로 가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5분의 3x 해줍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x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냐? 마이너스 음의 무한대로 가죠? 네. 분자 어디로 가요? 무한대. 양의 무한대 무한대로 갑니다. 어쨌든 부호는 다르지만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네. 어떻게 처리하냐? 얘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제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우리가 얘가 극한값이 얼마인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이거야. 무한대는 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분모에서 무한대로 보내는 애가 누구야? 결국에 요놈 아니야 요놈 x제곱. 그래서 얘로 갖다가 분모 분자를 나눈다고. 나눴어. 나눴죠? 나눴더니 뭐가 처리가 되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몇 번 봤던 건데 x제곱분의 1의 함수를 x를 갖다가 무한대로 보내니까 어디로 갔냐 아까? 0으로 갔거든. 그죠? 그래프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0으로 갔어. 그러면 얘가 어차피 아까 우리가 함수의 극한의 기본 성질에서 여기다 5배 해도 당연히 0일 거 아니야. 네. 3수배 해도. 그러니까 당연히 요놈이 x의 제곱분의 5라는 게 생기면서 아까는 분모가 무한대로 갔지만 이제는 x가 무한대로 가면 분모 어디로 가요? 얘는 0으로 가니까 마1로 가네요. 숫자로 가죠? 하자 없는 숫자. 그러면서 분자도 x의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얘네도 다 0으로 가죠. 3으로 가네요.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1로 가고 분자는 3으로 가니까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각각 따로따로 한 애를 갖다가 연산을 한 마이너스 3을 극한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데 대신 이걸 몇 번 해보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되게 쉬워요.
분모의 최고차, 다시 말하면 분모의 무한대로 갖다가 분모 분자를 나눠서 해봤는데 적어도 지금처럼 다항에 한해서는 다항에 한해서는 이걸 이렇게 정석대로 해봤더니 결국에는 이제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이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극한값이 정해지더라.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가 똑같을 때 동차라고 하죠. 동차. 차수가 똑같을 때가 있고요. 분모의 차수가 크고 분자의 차수가 작을 때가 있어요. 분자의 차수가 크고 분모의 차수가 작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고로 고등학교 1학년 배경 지식으로 요런 경우 동차이거나 분자 차수가 더 큰 이런 분수를 뭐라고 불러요? 이런 걸 가분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가분수.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분모 차수가 더 큰 애를 진분수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우리는 가분수가 나오면 원래는 식조작 대표적으로 배운 게 뭐예요? 대분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툭툭 튀어나오셔야 다시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미적분 가서 가분수꼴 적분을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를 못 하시면 나중에 가분수꼴 적분을 못 해. 시작도 못 해.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때 극한을 조사를 해봤더니 차수가 동일할 때는 아까 같은 거야. 마이너스 x제곱 어쩌고 저쩌고 분의 3x제곱 어쩌고 저쩌고거든. 그럼 어쨌든 분모 분자를 x제곱으로 나눌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쨌든 뒤에 남은 찌끄러기들은 다 0으로 갈 거고, 그럼 결국엔 여기는 얘가 나눠주면 마이너스 1이 남을 거고 얘는 3이 남을 거니까 최종적으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값이 마3이 되더라 이거였거든. 그러니까 해보니까 차수가 동일한 동차일 때에는 그때의 극한 값이 뭐가 되냐?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되더라. 니네는 이거 다 처리해요. 암산은 뚝딱합니다. 반면에 그럼 이런 아이디어를 통해서 얘네가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 마이너스 x 제곱 어쩌고 분자는 x야. 그럼 얘를 갖다가 어쨌든 분모의 최고차 x제곱으로 나눌 건데 그럼 분모는 어디로 가겠어 이제? 분모는 마1로 갈 거 아니야. 근데 분자는 어디로 가냐? 얘가 차수가 더 작아지면은 나눠줬을 때 얘가 x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x가 0으로, x가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럼 분자는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죠? 수렴하니까 어차피 각각 따로따로 계산하시면 얼마가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하더라.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마이너스 x 제곱 어쩌고 저쩌고 분의 x의 세제곱 2x의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면 분모 분자를 갖다가 x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분모는 어쨌든 어디로 가겠어? 마이너스 1로 가겠고 분자는 나눠주니까 2x가 남잖아. 근데 지금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얘는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네? 네. 이건 이런 데서 직관이 필요한 거예요. 분모는 상수로 가는데 분자는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럼 어딘가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냐? 없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발산이 되겠죠. 발산. 그래서 이렇게 차수만 가지고 빠르게 극한을 조사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할 수 있어요. 다 금방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도 되시는 분들이 이거를 분모 정석은 나눠서 하는 거야. 그럼 서술형 나오면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아요? 안 나와 서술형이. 자, 그러니까 정석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분들은 없을 거고 차수 비교해서 바로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표로 해놓고 나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우리는 항상 함수의 극한을 조사할 때 중요한 거는 뭐다? 수렴 발산 중에 수렴이라고 그랬죠. 그럼 언제 수렴하냐는 건데 언제가 수렴이에요? 여기까지가 수렴 아닙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수렴하는 조건은 이거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수렴을 했대요.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분모의 차수. 단순 계산을 넘어서서 차수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만약에 0으로 수렴했대.
아 그러면은 분모의 차수가 더 크구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0이 아닌 값수를 수렴했대. 아 동차구나. 이런 거를 아셔야 뒤에 가서 미정계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이정. 쉽다. 극한 이런 게 어렵지 않다. 뭐 질문 있어요? 뭐 얘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아니 이 모양이죠. 됐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처리하시다 보면은 많이 쓰이는 게 같이 세트 메뉴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은 무한대분의 그래서 상수꼴이 많이 나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꼴,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이게 이제 많이 이용이 되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0으로 수렴한다. 원래는 다 그래프 가지고 하셨어야 되지만 우리가 좀 해봐서 바로바로 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건데 이그젠플에 있는 건데 루트가 있을 때 이런 거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건데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제 몇 차냐 이런 건 다항만 된다 그랬어요. 자, 루트 6x제곱 더하기는 무리식이에요. 다항식이 아니고. 하지만 우리가 그냥 이 극한값 계산에서는 암묵적으로 약간 다항함수의 차수처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석대로 하는 거는 1번에 자, 분모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냐? 무한대로 가요. x가 커지면 커집니다. 그럼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분모의 최고차 무한대로 가는 x로 나눠줘요. 나눴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해보니까 얘는 0으로 가요. 얘도 0으로 가요. 답이 1분의 루트 6이 나왔어. 근데 이렇게 매번 하면 되는데 이것도 잘 보니까 마치 분자를 갖다가 루트 2차로 보시면 얘는 마치 1차로 볼 수가 있어요. 얘는 일종의 동차입니다. 마치 동차처럼 보시면 개수비로 가면 되니까 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루트 6이라고 하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2번에 있는 요런 거는 x가 특이한 게 여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은 이 마이너스 무한대 처리를 할 때 얘를 갖다가 분모 분자를 똑같이 자 지금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요. 분모 분자를 x로 나눠요. 어디에서 틀렸냐 이런 거를 갖다가 교과서에 보면 나옵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얘를 이제 x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로 나눠요. 별거 없죠. 3이죠. 제 나눠요. 2죠.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걸 x로 나눌 때 루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제곱을 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제곱을 해서 들어가서 나누니까 1 더하기 x 제곱분의 2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애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극한을 무한대로 가니까 0, 0 지우고 답이 3 더하기 1분의 2니까 4분의 2분의 1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근데 정작 답은 1이야. 정답은. 틀렸단 말이야. 왜 틀려먹었냐 이런 거를 갖다 이제 우리가 철수랑 영희가 싸우고 있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불러가지고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지는 여기에서 이제 나눌 때 이 x분의 1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x분의 1이 루트 안으로 그때 제곱을 해서 들어가는 건데 그냥 제곱만 해서 들어가도 되는 건 양일 때죠. 양일 때. 근데 지금은 x가 양이 아니고 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곱을 해서 들어가면 안 되고 제곱을 해서 들어가면서 뭘 남겨야 돼요? 마이너스. 그죠? 네. 마이너스를 남겨야 되죠. 그죠? 동물은 죽어서 시체.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이름. 무덤을 남겨요. 그렇죠. 아, 진짜요?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뭔 개똥한 소리야. 그래서 이제 x는 x분의 1은 이제 루트에 들어가면서 음수는 뭘 남긴다? 마이너스를 남기고 그렇지. 사라져야 된다.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루트 안에 x의 제곱이 절대값으로 처리가 돼서 벗겨지기 때문에 만약에 x가 음수면 마이너 x가 돼야 되잖아. 루트 x제곱이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x가 음수면 그러니까 반대로 얘를 1로 집어넣으려면 마이너스가 남기고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야? 이렇게 실수할 구멍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 그러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t는 어디로 가겠어? 양의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치환해서 푸는 걸 권장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근데 뭐가 잘못되는지는 아셔야 돼요. 됐습니까? 아. 힘들어서 왜 그래. 힘들지? 졸려서 왜 졸리지? 그러게요. 자 무한대분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 무한대 빼기 무한대분 이런 애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애들. 얘도 뭐 무한대 빼기 무한대긴 한데 얘 2x 제곱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3x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1은 1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빼기잖아. 그죠? 이런 얘기가 있고 밑에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가요. 요 앞에 있는 루트 보세요. x제곱 빼기 x는 무한대로 가요. 얘 때문에 얘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거든? 요런 애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무한대가 수가 아닌데 쟤를 갖다 빼가지고 0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식조작을 하셔야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의 극한에서 식조작의 대표주자는 뭐예요? 유리화가 제일 많이 씁니다. 대신 유리화하려면 이제 루트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애 루트가 없는데요. 얘네들은 여러분이 어차피 이제 수트 한 바퀴 돌면은 그냥 이거는 솔직히 1번은 얘 극한 조사를 x가 무한대로 갈 때 몰라? 얼마예요? 뭐예요? 무한대로 가겠죠. 2차 함수인데 아볼이니까. 그죠? 얘는 위볼이니까 음의 무한대로 가겠죠. 이미 알아. 근데 만약에 니네가 아직 모르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빼기 x의 세제곱 이런 게 있다. 그럼 아직은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모르니까 모호할 수 있지만 어차피 수트 한 바퀴 돌면 이 정도 그래프는 껌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래는 여기에서 이런 거 처리를 어떻게 하라 그러냐 처음에는 그래서 최고 차수를 묶으라 그래. 묶어. 이렇게 나오잖아.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자 얘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그럼 뒤에 얘는 어디로 가? 마이너스 1로 가잖아. 앞에는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얘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 음의 무한대로 갈 것 같잖아. 그죠? 이렇게 처리를 하라는 건데 안 그래. 어차피 얘 딱 보자마자 니네가 얘 그래프 보여.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다 보여. 머릿속에 다 보여. 그럼 x가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음의 무한대로 가는 거 다 알아. 알겠어요? 수초하는 끝까지 가면 한 바퀴 돌면 다 알아. 한 바퀴 돌면. 그지 강원아? 아이씨. 한 바퀴 했다며 그래도. 아 아니야? 아니야. 3차 그래프 개형이야. 나중에 보시면. 니네한테 내가 많이 얘기해요. 함수의 꽃이 뭐예요? 그렇죠. 자, 저것만 알아. 그러니까 다른 걸 더 알아야 되는데 저것만 꼴랑 저것만 알아. 씨. 아니에요. 고민이 수학이라고 알아요. 그럼 고민 좀 하세요. 고민 좀 하라고 제가. 자, 그래서 루트 빼기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로 유리화를 하시면 됩니다. 유리화를 하고 나잖아. 이렇게 바뀌어. 그럼 꼴이 뭘로 바뀌냐면 자 x가 무한대로 가. 얘 어디로 가? 루트 안에. 얘 무한대로 가. 더하기 무한대잖아.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 여기서 아마 또 이런 게 아마 궁금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 여기 잘 보면 얘 무한대 빼기 무한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거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루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아니야. 왜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맞지. 맞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말 그대로 부정형이야. 정할 수 없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얘는 이미 정할 수가 있어. 왜? 아씨 x제곱 빼기 x면요. x제곱 빼기 x면은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가 무한대로 가는 건 맞거든. 근데 우리가 이제 차수, 결국에 이제 차수가 높아지면, 차수가 커지면은 x의 값이 커지면 결국에 그 차이는 더 커질 거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y는 x하고 x 제곱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x가 여기서야 뭐 삐까 삐까인데 저기로 가봐. 계속 커져봐. 차이가 굉장히 커진다고요. 알겠습니까? 똑같은 무한대가 아니죠. 세 발의 피죠. 얘가 봤을 때는 세 발의 피. 그냥 얘가 봤을 때 얘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얘가 짱이죠. 그죠? 얘가 짱.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직관. 이런 게. 아, 차수가 큰 애가 어차피 짱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건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서 유리화해서 푸는 걸로 많이 하는 게 이거야. 근데 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리화해서 풀어. 잘 풀어. 배우면 어디가나 다 맞춰.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바꿔냈어. 오 마이 갓. 유리화하는 애들 있어? 유리화하는 애들 있다고. 기본이 안 된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니까. 아, 네. 유리화하는 애들 있다고. 그걸 유리화를 왜 하냐고. 우선은 형태를 파악을 해봤어. x가 무한대로 가. 아, 이 자식도 무한대로 가. 이 자식도 무한대로 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긴 해 우선. 근데 부정형이냐? 앞에 건 어쨌든 1차 아니야. 뒤에 건 2차고. 누가 이기겠어? 뒤에가 이기겠지.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유리화야 얼어 죽을. 그냥 뭐야? 그냥 음여무한대 발산이죠. 그죠? 마찬가지 맥락으로 비슷한 내용이 또 나중에 보시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루트 x 분의 뭐 루트 3x 제곱 더하기 뭐 4x 빼 더하기 뭐 2x 몇색 이런 게 있어요. x 무한대로 갈 때 루트만 나왔다 하면 막 그냥 막 달리 들어가지고 뭐야 애들 대부분 유리화합니다. 기본이 안 된 애들이에요. 유리화를 왜 하냐고. 유리화를 필요할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지금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분자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차수를 비교하든가 아니면 분모 최고차로 나누든가 해야지 왜 유리화를 해? 그죠? 문제 뭐예요? 뭐라고요? 극한값이 뭐냐고요? 안 알려줘. 집중 안 하지. 자, 그 밖에 기타 등등은 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나 뭐 기타 등등 저런 애들이 있을 겁니다. 저런 애들은 그냥 뭐 형태를 알아두신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다 뭐 하시면 돼요? 다 식 조작하시면 돼요. 식 조작, 식 변형하시면 됩니다. 조작이나 변형의 제일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연산들을 하시면 돼요. 뭐 통분하든가 뭐 유리화하든가 뭐 인수분해하든가 아무튼 기타 등등 자기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을 해보시면은 처리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대충 듣고 이렇게 똑바로 안 듣다가 내일 시험 봐서 진짜 쌀 나는 못 거예요. 보면은 진짜 욕을 진짜 아주 그냥 아빠지. 진짜 알겠어요? 이렇게 집중 안 하고 이렇게 막 졸리고 지금 왜 졸린지 1도 안 되지만 이렇게 지금 집중 못 하고 아주 그러니까 각오해 지금 내 각오해. 자, 다음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입니다.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는 이제 리미트하고 이제 부등식이 있을 때 처리에 대한 건데 되게 문제 계산 문제 되게 쉽습니다. 바로 그냥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f랑 g랑 어떤 두 함수의 대소가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f가 g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그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요. 양변에. 그래도 부등식이 유지가 되냐? 결론적으로 된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 되냐? 중요한 거는 언제 되냐? 이 부분인데 이렇게 돼 있는 이 얘기가 결국에 뭐예요? 수렴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에 진입한다 문제가 나옵니다. 명제에 진입한다 문제가. 명제에 진입한다 문제가. 그리고 오히려 1번의 기본 명제는 제가 맞아요. 기본 명제는 제가 맞는데 오히려 이제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 거는 저기에서 이제 fx하고 gx의 이퀄이 빠져요. 요거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하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인데 요놈의 부등식이 유지가 되느냐 이게 이제 거짓이라는 게 더 많이 나오죠. 이게. 와우. 거짓. 그래서 얘가 아하하. 참이 되려면은 여기 이제 능이 들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아하. 그래서 여기 이제 거짓이 되는 거는 그럼 위에 거 거짓이 되는 거에 이제 발레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발레. 다시 말하면
f랑 g랑의 대소는 저런데 극한값이 크지는 않은 거. 뭐 크진 않은 게 뭐야? 는이죠, 는. 그게 발레죠, 발레. 그래서 그 발레를 얘도 이제 대표 발레죠. 대표 발레라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원래 공부 좀 하는 애들은 우리 아직 안 하니까 안 외워졌겠지. 외웠어요? 뭐예요? 외웠어요. 이차함수 이렇게 짝짝 한 다음에 식으로 불러. x가 0이 아닐 때 x가 0이 아닐 x 때 제곱. 아니지, 나 식으로 안 불러요. 난 그래 그래야지. 자. 아. 진짜? 그래서 이제 뭐 fx를 갖다가 뭐 이렇쿵 저렇쿵 밑에 잡고요. fx를 밑에 돌리고 이렇게 생긴 거를 fx라고 잡고, 그 다음에 뭐 gx를 갖다가 이렇게 잡고요. 그러면 우선 가정 만족이죠? 근데 이제 결론은 이 a라는 포인트를 갖다가 0을 잡아버리면 극한값이 둘이 똑같죠, 0으로. 그죠? 이러면 이제 오잉?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발레죠. 나는 이런 발레까지 워낙에 이런 대표 발레는 좀 외우라고 하는데. 네, 영상에선 fx 그냥 0으로 해서. 네 알고. 됐어요? 됐어요? 네. 이런 걸 뭐 수식으로 쓰라는 거는 별건 없죠. 그죠? 발레 수식으로 쓰려면 예를 들어 뭐 fx는 뭐라고 쓰면 되냐. 나눠 쓰면 되죠, 나눠서. x가 0이 아닐 때에는 뭐 마이너스 x제곱 정도 하시고, x가 0일 때에는 마이너스 1 정도 하든가, 이렇게 수식으로 쓰면 되죠. 자, 그래서 오히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명제가 더 잘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수렴한다는 가정하에 부등식에다가 극한을 취하면 는이 생긴다, 이거죠. 는이 생긴다 얘기죠. 수렴할 때 부등식에다 극한 처리를 하면 는이 생긴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지금 방금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만드는 하나의 새로운 보조 정리, 뭐예요? 이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 거죠. 뭐냐면 어떤 기존의 극한값을 아는 두 함수가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걔네들 사이에 끼어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배운 명제에 의해서 리밋을 갖다가 부등식에다가 따 주니까, 그러면은 부등식에다가 리미트를 주면은 부등식이 유지가 된다, 수렴할 때는 이라 그랬거든. 세 군데에다가 리미트를 주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고, 부등호 그대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되는데,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위에서 배운 건데, 만약에 문제상에서 주어진 수렴한다는 조건이 얘네들이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면 실수의 성질에 의해서 가운데 끼어있는 애도 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운데 끼어있는 애의 극한값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게 가장 무난한 샌드위치 정리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쉬운 건 정말 쉬운데 어쨌든 요지는 가운데 끼어있는 애의 극한을 양옆의 극한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근데 니네한테 이제 시험 문제 샌드위치로 예를 들어 가운데 누군가 끼어있는 애 극한값을 구하래. 그죠? 그러면 이제 문제 표시다 보면 요령이 어차피 얘랑 같아야지 얘가 극한값이 나올 거야. 아씨 얘가 1이고 얘가 3이면 얘 극한값이 없을 텐데 극한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하나만 구해도 되지, 요령껏.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 요령도 생기겠죠, 나중에 언젠가. 자,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거죠, 미정계수 결정. 중요하니까 잠깐 봅시다. 개념 코코. 미정계수 결정이 4번이에요. 4번 빼고 해보세요. 여기 정말 참 재미도 없고 문제도 안 어렵고 내일 시험은 다 맞추겠지? 아 싫어.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래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저거분의 저겁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분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네요. 약분을 하셔야 되겠죠?
약분을 해야 되니까 다항식이라 인수분해가 보여요. x 더하기 2, x 빼기 1 분의 x 더하기 3, x 빼기 1이 돼서 약분이 됐어요. 남은 애들 극한 처리하니까 3분의 완전 쉬워. 2번에 x가 0으로 가요. 분모 0으로 가고요. 분자 0으로 가요. 0분의 0꼴이에요. 약분해야 돼요. 유리화를 하셔야 되겠고 x가 0으로 갈 때 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유리화할 거를 써주시면은 2 더하기 x 더하기 루트 2 빼기 x 요 정도는 우리는 가능하면은 연산을 바로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오히려 한 줄 더 쓰시는 거예요. 더 쓰시는 게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 모르겠네요. 아무튼 얼마예요? 빼주시면은 2x예요. 그래서 0으로 가는 애가 약분이 안 되면 제가 잘못한 거야. 그리고 나서 0으로 극한 처리하시면 분모는 루트 2 루트 2 2 루트 2죠. 분자는 2 분자하시면 되겠고 3번에 x가 3으로 가요.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갑니다. 0분의 0꼴이에요. 약분하셔야 되는데 분자는 인수분해가 보이지만 분모는 인수분해가 안 보이니까 쟤를 갖다가 유리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리화를 할 거면 분자에다가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2를 곱하셔야 되겠고 분모는 합차를 하니까 x-3이 나와서 지우고 자 대입하면 답이죠 어차피. 알아서 해. 4번에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익숙하게 좀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1번 x가 무한대로 가요. 다항 무한대분의 무한대예요. 차수를 보니까 동차네요. 개수비로 가니까 3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2번 x가 무한대로 가요. 분모 무한대, 분자 무한대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차수를 보니까 동차네요. 그죠? 개수비로 가니까 3이네요. 3번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요런 거는 마이너스 x를 t라고 치환을 해주시면은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고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t를 대입을 하시면 4 플러스 t 루트 3t 제곱 마이너 2t 플러스 1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차수 비교하니까 동차네요. 그래서 3분의 1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힘내주시겠지? 이거 많이 보내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요. 내가 뭐? 오메가 같은 내가 초량 뭐 진짜 친구. 어디서 저희가 없어진 친구. 진짜 내가 없다 친구. 진짜 오늘 진짜 펄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x 황금이 아니고 황금비죠 황금. 이게 나야. 이제 5번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네요. 유리화를 해보겠습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유리화인데 1분의죠 1분의. 그래서 분모 분자에다가 합차를 쓰면은 분모에다가 루트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고 분자는 합차하시면 2x 남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그러면은 차수를 비교할 건데 1차 1차네요. 그럼 개수비로 가면 되고 분자 개수는 2고 자 분모 개수만 조금 주의하시면 1차 항의 개수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 1차 개수가 1이고 여기 1차 개수가 1이죠 1 루트 x제곱. 2번 얘는 무한대고 이 자식이 무한대 빼기 무한대죠. 부정형이니까 극한값 구하기 위해서 유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1분의로 보시고 분모 분자에다가 합차를 하시면 루트 x 빼기 1 더하기 루트 x 플러스 1이고 분자에는 루트 x가 있었고 합차하시면 할까요? 합차하면은 뭐 남아요? 빼기니까 마이 아니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네요? 그죠? 얘는 이제 차수를 비교할 건데 뭐 둘 다 엄밀히 말하면은 뭐 이런 표현을 하진 않지만 2분의 1차처럼 볼 수 있죠. 어쨌든 동차. 그죠? 개수비로 보시게 되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2고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루트 1이죠. 그죠? 못하겠으면 그냥 x로 루트 x로 분모 분자 나누는 거고 루트 x로 나누는 거고 분모 분자 분모 무한대로 가는 대로 3번에 앞에 있는 애는 x분의 1이니까 x가 0으로 가면 무한대로 가고요. 뒤에 있는 애는 x가 0으로 가면 0으로 가네요. 잡다구리 짬뽕이네요. 그죠? 식조작 하시면 돼요. 식조작 할 수 있는 게 뭐냐 보니까 가분수 아닌가? 통분하면 되겠네요. x 더하기 2분의 2 빼기 x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x예요? 뭐야 지워지네? 그러면 되죠? 이게 왜 오지 근데? 와. 아니 그냥 와 가우스가 너무 무서워. 가우스네요. 요거는 가우스. 가우스 얘기는 좀 해야 되는데 x가 무한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이제 가우스 관련해서는 별로 중요한 내신용인데 뭐냐. 우리가 가우스 x를 뭐 고1 수원에서 상용구 같은 거에서 배웠는데 가우스로 x를 갖다가 n이라고 하시면 우리가 이제 x의 범위가 잡혀요. 뭐예요? n 마이너스 뭐래? 저기. 이걸 뭐 외우나 봐 이거. 네. 이렇게 잡힙니다 범위가. 그죠? 근데 여기서 지금 n이 뭐예요? 가우스 x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가우스 x를 센터에다가 박아놓고 부등식을 바꿔주시면 가우스 x가 이짝 저짝 x 빼기 1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뭐 하려는 거냐면 x가 무한대로 가잖아. x가 이거 뭐 직관적으로 보시면 당연한 거긴 한데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그 사이에 꼈어요. 얘 어디로 가겠어요? 샌드위치는 아니야. 알겠어요? 수렴하는 거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로 가겠죠. 그럼 마치 가우스 x에서 저 가우스를 떼도 무방하죠. 그죠? 그거를 그냥 설명해 준 거야. x가 무한대로 갈 때 가우스는 그냥 나 눈이 나빠서 가우스를 못 봤어. 맞췄어. 그냥 가우스 없는 것처럼 불었더니 맞았다고. 그래도 되더라. 그리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당연한 게 가우스 x라는 게 우리가 가장 가까운 정수 아니냐. 내가 체크한 데가 정수라면은 x가 여기 있으면 1로 떨어지는 거 아니야. 1로 이렇게. 근데 x가 무한대로 가봐. 굉장히 커져봐. 아니 거기에서 한 칸 낮추나 안 낮추나 똑같겠죠 어차피. 직관적으로 보셔도 이 정도 배경식 됐고, 현재 치고는 꽤 까다로운 형태는 아니고요. 꽤 까다로운 형태는 다른 걸 테고 이제 주로 중상위권 정도에서 애들이 좀 잘 못하는 게 합성함수의 극한. 중상위권 정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가 이제 이런 걸 못하면 중상위권인 거고. 알겠어요? 나는 합성함수의 극한도 그냥 껌이다. 발로 해도 다 맞는다. 그 정도 되셔야 되겠고. 연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게 특히나 이제 여기 뭐 지금까지 오늘 해준 거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해라라고 할 만한 게 딱히 있진 않아요. 뭐 굳이 얘기하면은 뭐 유리화할 때 식 쓰는 정도인데, 합성함수의 극한 어쨌든 좀 배우는 대로 똑바로 잘 하시고, 꼭 안 해놓고 틀려요. 자, 보다시피 합성함수의 극한은 말 그대로 합성된 함수의 극한 처리에 대한 건데,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라는 게 먼저 가는 게 있고 나중에 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극한 처리를 할 때 먼저 가는 애부터 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가는 애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당연히. 극한을 예를 들어 1번에 x가 1로 갈 때 g합성 fx면 x가 1로 갈 때 f의 관찰을 하고 다시 g의 관찰을 해야 되는 거거든. 순서상으로는. 순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당연히 합성함수가 f가 먼저 가는 거 아니야 지금이. 네.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천천히 해보면 x가 1로 갑니다. 그럼 먼저 가는 게 f 아니에요. 그죠? 얘를 먼저 관찰을 해봐요. x가 1로 가요. fx 어디로 가냐?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0으로 가요. 이렇게 오래 걸리죠. 자,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g를 봐야 돼요. 그럼 gx는 어디로 가냐 이제? 0.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합성함수에서 배웠던 게 합성함수에서의 정의역과 치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가는 함수의 치역이 나중에 가는 함수의 정의역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가는 함수가 0으로 가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가는 함수의 이 변수가 0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0으로 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니까 문제가 x가 0으로 가는데 g가 x가 0으로 갈 때를 그냥 예를 들어 g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을 조사하래. 근데 좌우 극한을 봤더니 좌는 뭐야? 1이야. 우는 뭐야? 다르잖아. 그럼 발산이네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을 따질 때에는 요 먼저 가는 함수의 극한인 이 0이라는 값이 실제로 이제 이게 도달한 함수 극한 값이 아니고 얘가 어쨌든 다시 0에 가까워지는 애가 얘한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첫 번째 먼저 가는 놈의 극한을 조사하실 때 요 먼저 가는 놈의 방향성을 조사를 해주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얘가 0으로 가기는 가는데 큰 데서부터 가냐 작은 데서 가냐 아니면은 그냥 개냐 해서 내가 풀점말을 따지라 그래요. 큰 데서 오냐 작은 데서 오냐 아니면 그냥 그 값이냐. 참고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0으로 갈 때 응? 이거 아닙니까? 그죠? 어디서 와요? 큰 데서부터 오죠. 위에서부터. 그래서 여기다가 0풀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가 0풀이 되니까 이제 G에서 조사를 0에서 하는 게 아니고 0풀에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0풀에서 하니까 얼마가 돼요? 수렴합니다. 2로. 합성함수의 극한입니다. 2번 x가 0으로 갈 때 fgx예요. 그럼 얘는 먼저 가는 게 g잖아요. 자, x가 0으로 갈 때 먼저 가는 gx 조사를 해요. x가 0으로 갈 때 gx. 근데 0으로 갈 때 g가 좌우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좌우를 나눠서 해야 돼. 그럼 얘가 0보다 큰 데서 올 때는 2네? 작은 데서 올 때는 1이네? 근데 아까 전에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끝이 아니고 얘네를 f에다가 극한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였다가 이제 방향성을 잡아줘야 돼요. 풀점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얘네가 이제 풀점마가 뭐냐? 예를 들어 아까 0보다 큰 데서부터 올 때는 2로 가까워지긴 하는데 실제로 2보다 큰 데서 오냐 작은 데서 오냐 그냥 2냐 이거죠. 이게 뭐예요? 그냥 2죠 얘는. 이미 0이 아니면서 0보다 큰 데서부터 와도 이미 2죠. 이미 2. 그래서 얘는 점이죠. 점. 그죠? 얘는 점. 마찬가지로 얘도 점이죠. 점. 점이라는 표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알겠습니까? 풀마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이 옆에 fx 화살표 fx가 어디로 가는지를 볼 때 x가 뭐라고 하시면 되냐 2보다 큰 데서 오냐 작은 데서 오냐 그냥 2냐 했을 때 방금 얘기했다시 뭐예요? 그냥 2죠. 네? 그냥 2잖아. 그냥 2니까 얘는 fx가 어디로 간다가 아니고 그냥 뭐야? f2야 그냥 2 극한이 아니고. 그러니까 f2니까 얼마야? 아 여기 안 G네. 자 f2니까 얼마야?
1이 된다. 1. 여기를 잘 보셔야 되죠, 그죠? 얘는 2야. 극한이 아니야. x가 2가 아니면서 2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x가 2야 그냥 2. 그러니까 그냥 f2 함수값을 구하셔야 된다.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은 데서 올 때는 g가 1보다 큰데 작은 데가 아니고 그냥 1이야 1. 그러니까 얘는 그냥 f1이야 1. 그냥 f1. f1보다 큰 데서 온다 작은 데서 온다가 아니고 그냥 f1이라고 함수값. 그러니까 f1이니까 얼마야? 1이야 1. 그러니까 결론은 1, 1이니까 수렴이네. 상수함수 쓸 때 잘 하셔야죠. 어지간하면 대부분 틀리겠죠. 왜요? 시험에. 몰라. 나도 모르겠어 왜 가르쳤는데 틀리는지. 자, 3번은 합성함수의 극한은 아니지. 얘는 그냥 약간 딴 얘기죠. 극한 처리하고 합성하려는 거죠.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의 극한값 얼마야? 얘는 이게 극한이 아니야. 합성함수 극한이 아니야. 1을 그다 넣으라는 거 아니야. 주에다가 얼마야 그냥? 0이죠. 합성함수 극한이 아니고 얘네들을 잘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합성되는 순서대로 좀 이렇게 써가면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써가면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학기 들어가서는 조금 더 간소화해서 식을 좀 쓰기도 할 텐데 지금은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보시면 좋겠다. 자, 옆에 있는 거 9-1번 해보세요. 무슨 뭐 조용히 안 되냐? 보자기인가? 자, 함수 fx, gx에 대해서 물음에 답하래요. 여러분 이게 문제 읽을 때 원래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끝까지 다 갔을 때는 미분 파트 들어가도 명제 문제가 또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이 문제 읽으실 때 원래 이제 주요 조건에 체크를 달아셔야 되는 게 얘는 그냥 함수입니다. 문제가 그냥 함수가 있고 연속 함수가 있고 다항 함수가 있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주는 게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저기를 똑바로 읽고서는 문제를 푸셔야 돼요. 저런 건 이제 그래서 나중에 뭐 얘야 뭐 여기 조건이 없으니까 차라리 뭐야 체크 안 한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여기에 연속자 있는데 체크 안 하시고 또 다항자는 체크 안 하시고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그런 거 다 못 틀려요. 자, 기억 F랑 G랑 더한 게 극한값이 존재한다. 수렴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하냐? 명제입니다. 더한 애가 존재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존재해야 되냐 이 소리인데 거짓이에요. 거짓이고 대표적으로 대표 명제입니다. 여기 애들은 다 발레 뭐가 있을까? 거짓이니까. 그럼 발레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우선은 더해진 함수는 극한값이 있어야 돼. 근데 각각 발레니까 뭐 해야 돼? 둘 다? 둘 다 발산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는 자, 둘 다 발산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애들을 발레 잡으시면 되겠죠. 네. 그죠? 뭐 있겠어요 발레가? x제곱 마이너스 뭐래 얘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맞죠? 왜 이런 미니? 절대값 x분의 x. 죄송해요. 생각을 하고 왜 이런 미니? 지르기 자기가 지르기. 생각으로 그렇죠 그거죠. 그래서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물론 이제 그거를 잘 맞추셔야 되겠죠. 그거를 잘 맞춰가지고 걔네들이 더해서 존재해야 되니까 하나는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면은 둘이 이제 빵 때리겠죠. 그죠? 그게 발레. 그러니까 F는 이렇게 하고 G는 이렇게 하면은 둘이 더하면 빵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맞춰주는 차. 그지? 근데 둘 다 발산 아니야. A를 여기라고 잡으시면. 그래서 발레. 근데 이 발레를 못 찾더라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정을 만족하면서 결론을 만족하지 않는 걸 찾아야 되는데 앞에서 아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되고 있어요. 발레를. 다항함수면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할 텐데. 니은에 F랑 F 빼기 G가 존재하면 G도 존재하냐? 이거 완전 기본 명제. 왜?
극한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상수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된다 이거였거든. 어? 얘랑 둘이 빼면은 G 남잖아. 근데 둘 다 존재한다며, 수렴한다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극한의 기본 성질. 디귿. 얘랑 존재하면은 G도 존재하냐. 이거는 마찬가지로 극한의 기본 성질 생각을 해보면은 얘 나누기 얘 하면은 G가 생기네. 맞아요? 그렇잖아. 아니 fx 나누기 g분의 fx 하면 이게 g 아니야. 그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리미트를 때리고 리미트를 때렸을 때 리미트가 얘랑 얘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들어가서 그럼 나누면 얘가 된다 뭐 이런 논리 아니야 지금. 네. 근데 되냐? 얘는 안 되죠. 왜냐면 방금 한 얘기에서 리미트 수렴이니까 우선 찢는 것까지는 하자 없고, 근데 찢어서 나눌 건데 이 자식의 극한값 알파, 이 자식의 극한값 베타라 그랬을 때 만약에 베타가 0이면 못 나눌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거짓이죠. 요거 발레는 뭘 잡아야 되겠어요? 발레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뭘 잡아야 되겠어요? 방금 그 상황이 발레죠. 얘가 뭐가 0이 된다고? 베타. 자, 얘가 극한값이 0 되는 게 발레겠죠. 그럼 못 나누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f 극한값 온전히 존재하고 얘 극한값 0인데 얘는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G는 발산하는 거 잡으셔야 되겠죠. 네? 발레를 얘 존재, 얘는 특히나 0으로 존재. 근데 얘는 발산. 네?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있겠어요 그러면? 우선은 fx는 아무거나 막혀도 돼. 극한값 존재하는 거니까. 대신 존재하는 건데 대신 요거를 고려해서 하시면은 얘 극한값이 0으로 가게 하면 되거든. 제 극한값 0으로 가게 하려면은 극한값을 0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뭐냐?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